자료 해석과 통했다. 자료통역사 김은기입니다. 자, 2025년 대비 통하는 자료 해석 커리큘럼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피셋이란 무엇인지를 소개할 거고요. 그 후에 피셋이 무엇인지 소개했으면 피셋에 알맞은 뭘 소개해야 되죠? 공부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을 소개한 다음에 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 이후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형 몇몇만 뽑아서 그들에게 맞는 추천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OT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강사 소개,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앞에서 자료 해석과 통했다, 자료 통역사 김은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목표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을 자료 해석과 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우리 자료 해석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딱 펴보세요. 그러면 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선지 혹은 보기라는 것이 있어요. 요 친구들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료라는 친구, 표 혹은 뭐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혹은 뭐 XY 평면 같은 것들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인생 살면서 표 혹은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런 거 몇 번이나 보셨어요? 자신이 뭐 특별하게 통계청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혹은 신문을 보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통계 자료들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색하다라기보단, 아니 죄송합니다, 어색한 게 아니죠. 어렵다라고 하기보단 정확히는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밑에 있는 보기나 선지 읽어보면요, 분명히 한글로 적혀 있거든요.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당연히 나한테 쉽게 인식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쉽게 인식. 왜?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읽고 보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여기 적혀있는 문장의 구조들을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사용하는 구조들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 살면서 영희의 키와 철수의 키를 몇 번이나 비교해요. 혹은 대한민국 GDP와 미국의 GDP를 얼마나 비교해요. 그런 용법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자료 해석에서만 자주 사용되는 문법이 있는데, 이 문법이 뭐해서 어색해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어색한 거예요. 우리 영어 어색하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통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 통역사,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통역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과 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어떻게 소개하면 여러분이 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와 찰떡과 같이 맞는 사람인지 혹은 저와 잘 안 맞는 사람인지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교육 철학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누구나 학습할 수 있게. 우리 성인 교육이거든요. 성인 교육이어서 일반적인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동안 무슨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축적된 경험의 양이 너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찰떡과 같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난 그런 기반 지식 혹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왔건 어떠한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두뇌를 믿지 않아요. 두뇌를 믿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사람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뇌는요, 멀티태스킹 같은 거 못해요. 인간의 뇌는요, 여러 가지 한 번에 못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두뇌를 불신해요.
두뇌를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다는 걸 불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근잘근 씹어서 넘겨줘야만 두뇌가 흡수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으로는 반복 덕후예요. 제가 두뇌를 불신한다 그랬죠. 우리 한 번 알려주면 외울 수 없어요. 한 번 알려주면요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할 때까지, 여러분이 외울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극한의 효율충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딱 강의만 들으면 끝나게, 복습이 최대한 필요 없게 만들 거예요. 물론 복습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훈련해야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복습을 부탁드릴 거지만, 그런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강의만 들으면 끝나게 제가 준비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필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그 논리적인 흐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흐름을 강의 안에서 내 것으로 끝내겠다, 내가 이거 한 번 들으면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셔야지, 열심히 필기해서 복습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강의 한 번으로 끝내자. 왜? 우리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극한의 효율로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학습할 수 있게 보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밑바닥부터. 두 번째, 두뇌를 불신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뇌는요, 큰 덩어리를 던져주면 도망쳐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엄청 집중해서 무언가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옆에서 부모님 혹은 친구 혹은 애인이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어요. 그럼 내가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짜증이에요. 왜 짜증이냐면 뇌가 너무 바쁘거든요. 무언가 집중해서 일하고 있으면. 근데 누군가 나한테 건드렸잖아요. 건든다는 건 뭐냐면 뇌한테 새로운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뇌는 그걸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드는 감정이 무엇이다? 짜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뇌는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걷죠. 그럼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뇌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이거 누가 하고 있는 일이냐면요, 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있죠. 그럼 누가 하고 있는 일이냐면 뇌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생각보다 큼지막한 일을 딱 던져주잖아요. 그럼 뇌가 뭐 하냐면 이렇게요. 나 안 해. 나 안 해. 나 다음에 할 거야.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바쁘니까 다음에 할 거야 라면서 계속 기피해요. 회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큰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덩어리로 쪼개서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하나하나 작은 덩어리로 쪼개서 던져 드릴 겁니다. 다음 친구로 반복 덕후라 그랬어요. 뭐다? 한 번 했다고 기억하고 체화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억할 때까지, 여러분이 체화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대답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계속 노력해 주시면 자신도 모르게 체화가 돼 있을 겁니다. 다음에 극한의 효율충이라 그랬어요. 강의 듣는 것만으로 끝나게 거기다 추가적으로 자주 안 나오는 거는 가르치지 않아요. 범용성이 없는 거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만 정확하게 배워서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소룡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10,000가지 발차기를 10번씩 연습한 사람보다 10가지 발차기를 10,000번씩 연습한 사람이 무섭다. 뭐다? 하나의 기술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극한의 효율충이라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자, 다음 친구. 이제 피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피셋을 여러분이 검색을 인터넷에서 해보시면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고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사고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요. 첫 번째는 느린 사고예요. 두 번째는 빠른 사고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고력이라는 것은 느린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서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피셋이란 시험 25문제를 60분 동안 풀게 시켜요. 마킹 시간 대략 한 5분 정도 준다고 하면 남는 시간 55분이에요. 25로 나눠주시면 2분보다 조금 더 나오거든요. 뭐 정확히 계산해보자면 5분에다가 곱하기 60분 해주시고 나누기 25 해야 되니까 5 나누면 12초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확히는 2분 12초마다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앞에 사고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느린이라고 적혀 있죠. 한 문제를 2분 12초 안에 푸는 건 느린 사고로 풀어야 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피셋은 정확히 말하자면 빠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럼 빠른 사고가 뭔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빠른 사고란 무의식적이고 익숙한 상황에서 패턴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름은 사고인데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푼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빠른 사고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3 곱하기 6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18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얘를 느린 사고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돼요. 6 곱하기 1은 6, 6 곱하기 2는 12, 6 곱하기 3은 18, 그러니까 18이야. 하지만 우린 이거를 충분히 많이 반복했고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무엇 만들었다? 무의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나와요. 이런 것을 빠른 사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피셋을 준비하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 빠른 사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빠른 사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 빠른 사고를 만들기 위한 3가지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단계적 학습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곱하기 이야기 드렸잖아요. 곱하기 배우기 전에 우리 뭐 배웠게요? 더하기 배웠어요. 왜? 곱하기라는 건 더하기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곱하기를 무엇으로? 빠른 사고로 만들 수 있던 거예요. 두 번째, 유형화했어요. 여러분, 구구단 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일은 1, 1, 2, 2, 1, 3, 3 이런 식으로 일단 쭉 뭐 했어요? 유형화했고요. 2일은 2, 2, 2, 4, 2, 3은 6. 그 다음에 뭐 했어요? 2단을 유형화했고요. 다음엔 3일은 3, 3, 2, 6, 3, 3, 9. 3단을 유형화했죠. 이 유형화라는 건 패턴이거든요. 3단의 패턴은 뭐예요? 3씩 커진다는 거. 5단의 패턴은 뭐예요? 5씩 커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유형화하고 패턴화해야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이렇게 외웠다면 정말 오래 걸렸을 거예요. 1일은 1, 3위는 6, 6,4는 24, 8,5는 40, 그 다음에 7,6은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요. 7,6은 42네요. 7,6은 42.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패턴이 없는 상태로 구구단을 외워야 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빠른 사고로 만들기까지.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유형화다. 근데 유형화만 하면 끝나요? 우리 구구단 외우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구구단 엄청 많이 외웠죠. 엄청 많이 노래를 불렀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앞에다가 불러놓고 애들한테 구구단을 외자 이러면서 퀴즈까지 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많은 반복을 해주셔야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 빠른 사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단계에 입각하여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딥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적 학습, 앞에서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뇌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한 번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특히나 학습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제가 예시를 적어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분을 학습해야 돼요. 미분을 학습해야 되는데 내가 극한이란 개념, 기울기란 개념, 즉 미분에 필요한 작은 단계들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그래놓고 미분만 띡 배워요. 그럼 여러분이 미분을 풀 수 있을까요? 다항함수의 미분까지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응용되지 않은 다항함수의 미분까지는. 그 다음 단계들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계속 거기다가 드립다 박치기를 하면 언젠가는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당연히 매우 오래 걸리겠죠. 그럼 우리가 그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미분을 배우기 위한 개념인 극한, 기울기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먼저 익혀주셔야 오히려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수험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덩어리를 한 번에 습득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그게 시간적으로 빠를 것 같으니까. 진짜로 빠른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느낌상 빠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큰 덩어리를 한 번에 습득하려고 그래요. 저도 수험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빠른 길은 작은 덩어리로 차근차근 습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느려 보이는 길, 작은 덩어리로 하나씩 습득하는 거 느려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덩어리 흡수하려는 그런 욕심 버리시고 차근차근 한 덩어리씩 흡수해 주세요. 그래야만 빠른 사고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유형화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유형화가 왜 빠른 사고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냐면 이 뇌라는 거 일 겁나 많이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하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 중에 20에서 25%를 소비해요. 자, 제 몸을 보세요. 제 몸 보이죠? 큼지막하죠? 엄청 커요. 요 중에 요 머리, 두뇌가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할까요? 제 몸 전체에서. 머리도 좀 큰 편이라 그래도 한 5%는 차지할 것 같아요. 아닌가? 한 3%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전체에서 한 3% 정도를 차지하는 뇌가 에너지는 얼마를 쓴다고요? 20에서 25를 써요. 겁나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걸을 때 생각하면서 걸어요? 팔을 45도 들고 다리는 반대다리지 안 그러잖아요. 그냥 천천히 걷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만든 것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소비를 계속 줄이고 싶은 게 뇌가 하고 싶은 최우선 덕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덕목 때문에 진화한 게 무엇이다? 바로 빠른 사고다. 그럼 이 빠른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 좀 아시면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컴퓨터는요 픽셀로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얘를 확대하다 보면 이렇게 다 사각형 네모들이 있어요. 사각형 네모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색 사각형을 하나 그린다고 칠게요. 빨간색 사각형을 그려요. 요만한 사각형. 꽉 차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빨간색으로. 얘를 그냥 그리면요. 원래 픽셀 수만큼 데이터를 먹어야 돼요. 데이터를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무슨 짓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쪼개봤는데 여기 옆에 있는 색이랑 이 색이랑 다 똑같잖아. 그럼 얘가 동일한 유형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버려요. 뭐다? 뭉친 거예요. 밖에 있는 건 다 무슨 색이다? 흰색이다. 뭉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요. 이런 식으로 뇌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것을 뭘로? 묶어버려서 유형화해서 데이터를 줄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른 사고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유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뭔가 신박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만 있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내가 저거 실제 시험에서 써먹으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 1화를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19년도에 5급 피셋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19번 문제를 보시면 전년도 18년 입법고시랑 거의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18년 입법고시 문제를 풀면서 이거 극한의 개념으로 풀면 되네 라는 생각을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19년에 똑같이 나왔거든요. 100%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제가 생각해낸 거니까 당연히 19년도에서 극한으로 그 문제를 풀었겠죠? 아니요, 못 풀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느린 사고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제가 뭘 안 했어요? 유형화 안 했죠. 반복 안 했죠. 그래서 실제로 빠른 사고를 테스트하는 시험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선생님 강의에서 그런 거 왜 알려주시는데요? 혹시 모르잖아요. 떠오를지도. 그래서 그냥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그런 것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유형화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은 건 실제 시험에서 써먹을 수 없다. 가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까 알고만 있어라 라는 식으로 꼭 접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형화하지 못한 것은요 절대로 빠른 사고로 접근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시험장에서 잘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유형화하시고 끊임없이 반복해 주셔야 된다. 다음으로는 반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계적으로 학습하고 유형화해도 반복하지 않으면 뭐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반복이라는 것이 정확히는 무엇이냐면요,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보는 건 반복이 아니에요. 10번 풀고 1000번 풀고 10,000번 풀고 10번 말하고 100번 말하고 1000번 말하고 10,000번 말하는 것이 반복이에요. 보는 건 반복이 아니에요. 내가 출력해야만 돼요. 손으로 출력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으로 출력한다는 건 문제를 푼다는 거죠. 답 체크. 혹은 입으로 출력하셔도 돼요. 뭐든지 좋아요. 밖으로 내뱉어야 돼요. 얘 역시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잘 밖으로 못 뱉냐?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을 때는요, 밖으로 뱉는 게 되게 두려워요. 인간이란 건 그래요. 두뇌라는 건 그래요. 제가 그래서 두뇌를 불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되게 신기하게 여러분이 틀려야만 완벽해질 수 있어요. 계속 틀려야만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말로 뱉어보라 그랬죠. 말로 뱉다 보면 갑자기 벅벅벅벅벅 일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자연스럽고 부드럽지 않게 말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뭐예요?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는 다시 한번 학습하는 거죠.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분명히 틀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뭐예요?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출력해달라는 거예요. 출력을 해야만 뭐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부분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좀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끊임없이 틀려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빠른 사고를 지름길로 완성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틀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언제만 안 틀리면 돼요? 시험에서만 안 틀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틀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기분을 좋아하셔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걸 찾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만 수정하면 돼요. 시험장에서 안 틀릴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가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에는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이 강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교육 철학 4가지 있죠. 첫 번째 뭐였어요? 노베도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뭐였죠? 두뇌를 불신한다. 세 번째로 반복을 미친 듯이 많이 한다. 네 번째로 극한의 효율충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피셋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3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적 학습해야 된다. 즉 쪼개서 학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보다 우리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유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들을 모두 엮어서 강의를 진행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수포자도 노베이스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 큰 덩어리를 쪼개서 또 쪼개서. 왜? 그래야 오히려 우리 학습하기에 더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다음에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쪼개서 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빠른 사고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쪼개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의에서 끊임없이 반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한의 효율층, 범용성 있는 기술들만 학습할 수 있게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제가 중간에 특별한 풀이들은 앞에서 꼭 말씀드려요. 이건 재미난 풀이다. 여러분이 습득할 필요 없다. 그냥 알고만 있어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걸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버려도 돼요. 왜? 다른 것들로 다 풀 수 있어요. 단지 조금 더 시간을 당길 수 있는 약간의 아이디어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미리 체크를 해드리니까 그냥 다 무시하고 버리시면 된다. 자, 첫 번째, 단계적 학습. 어떻게 하면 된다? 작은 덩어리 모아서 큰 덩어리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덩어리들이 유기성 있게 제가 학습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 수 있게? 범용성을 만들 수 있게. 다음에 제가 이론 강의를 세팅편, 프리편, 전략편 3가지 덩어리로 쪼개놨어요. 왜 3가지 덩어리로 쪼개놨냐? 그래야만 우리가 학습이 편해져요.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꿈은 간단해요. 단기 합격이에요. 다들 단기 합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셋을 조금 등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2차의 볼륨이 너무 크니까. 근데 제가 우리 솔직히 툭 까놓고서 이야기해 봅시다. 단기 합격 1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합격 집단에서 해봤자 많아봤자 5%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쳐드린 거예요. 진짜 많이 쳐봤자 5%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전체에서 5%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뛰어난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뛰어난 사람이면 사실 피셋도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이거 잘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인 단기 합격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바래요. 왜 합격하길 바라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저한테 자료에서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언어랑 상황 판단은 조금 못 보셨대요. 그래서 올해 1차가 떨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분은 저에 대한 후기나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싶어도 절대 못해요. 왜? 합격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누구보다 여러분이 합격하길 바래요. 물론 자기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보다는 안 바랄 거예요. 그래서 3등 정도 되겠죠? 혹은 4등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 여러분이 합격하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우리 1년 초단기는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도박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년 안에 합격 못하면 공무원판을 떠날 거야. 공시판을 떠날 거야. 그럼 피셋을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이 1년 안에 단기 합격, 내가 공시판 떨어지면 공시판 포기할 거야. 그럼 여러분 피셋 공부하지 마세요. 할 시간이 없어. 2차 하기도 바빠요. 근데 내가 그냥 단기 합격, 그리고 나는 꼭 공무원을 합격하고 싶어라는 마음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꼭 지켜주세요. 1년차 때요, 피셋을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단단하게라는 건 뭐냐면, 2년차, 3년차 때 내가 피셋에 3개월 이상 투입 안 할 정도로, 그러니까 피셋을 아주 합격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가주셔야 돼요. 왜? 너가 피셋 강사여서? 아니요. 이래야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년차 때 피셋을 단단하게 하려면 2차를 좀 괄시할 수밖에 없어요. 2차를 좀 열심히 하기 힘들어요. 시간상 부족해서. 그래도 물론 2차는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1년차 때 2차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1차를 합격하잖아요. 자, 여기서 케이스를 2개로 나눠봅시다. 케이스 1, 1차 합격. 케이스 2, 내가 좀 1차를 등한시했어. 그래서 1차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상적으로 1차를 열심히 해서 1차를 붙은 사람과 1차를 좀 등한시해서 1차를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2차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밑에 사람이죠. 이건 1차가 끝날 때까지만 생각했을 때. 근데 2차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이 끝났을 때를 봅시다. 1차를 합격한 사람은요, 갑자기 자신에게 희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2차를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해요. 당연한 거예요.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내가 1차를 떨어진 사람, 여기까진 2차를 더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2차 해야 되죠. 왜? 내년 시험 준비할 거니까.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저는 인간의 무엇을 불신한다 그랬죠? 두뇌를 불신한다 그랬어요. 이상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정말 할 것 같아요? 내가 올해 2차를 못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단기 합격을 원하신다면 1차를 어떻게든 합격할 수 있게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2차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여기서 2차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면 결론적으로 나는 1차에 투입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2차는 누가 더 많이 하게 돼요? 케이스 1, 즉 1차를 합격한 사람. 2년차 들어갔을 때 그러면 2차 더 공부 많이 돼 있는 애가 누구다? 1차 합격한 친구. 그리고 나서 1차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떻게? 2년차 때 1차 투입을 적당히 하셔서 길어야 3개월 정도만 투입하셔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2년 만에 합격하는 것을 단기 합격의 목표로 가져가셔야 되고 이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 나는 딱 1년만 할 거야. 1년 했을 때 떨어지건 붙건 상관없이 공시판을 떠날 거야. 그럼 여러분 피셋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 피셋 하지 마시고요. 2차에 몰빵하세요. 그리고 피셋은 한 2달 전에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보셔서 여러분의 조상신께
혹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께 기대해보세요. 내가 피셋에 적합한 인생을 살아오셨으면 한 2달 정도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조상신이 도우시면 찍는 것들이 잘 맞아서 2달 만에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차를 잘 보시면 돼요. 내가 1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지금부터 1차를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1차를 든든하게 언제든지 계속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1차를 합격하는 걸 목표로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 1차 합격하고 나면 2차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목표로 잡으실 때 절대로 커트라인을 목표로 잡으시면 안 돼요. 커트라인을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왜 커트라인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되냐면, 예를 들어 올해 컷이 86.66이 나온다고 칩시다. 내가 시험을 보고 딱 끝났는데 86.66 나왔어요. 그럼 2차 바로 달릴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달린다. 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컷보다 각 과목당 언어에서 한 문제, 자료에서 한 문제, 상황에서 한 문제씩은 더 맞춘다고 목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 시험장에서 한 문제나 2문제 정도 더 맞추고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2차에 몰입할 수 있어요. 절대로 커트를 목표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 건데요. 기출문제 풀 때도 커트를 목표로 가져가지 마세요. 무조건 고득점을 목표로 가져가세요. 혹은 합격자 평균 점수를 목표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짜로 2차에 몰두할 수 있게 돼요. 그래 놓고 운이 좋으면 어떻게? 1년 차에 붙는 거예요. 운이 좀 안 좋았어. 그럼 어떻게? 2년 차에 합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플랜을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말이죠. 뭐야? 우리가 큰 덩어리 한 번에 먹으려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힘든 길이 될 수 있다. 그게 더 오래 걸리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차근차근 가셔야 된다. 자, 강의에 대한 소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형별 학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각 요소별로 찢어봤어요. 그랬더니 3가지 요소가 나오더라. 첫 번째는 발문, 두 번째는 자료, 세 번째는 설명. 그래서 유형, 문제에 대한 유형을 발문을 통해서 쪼갰고요. 다음에 자료에 대한 유형을 쪼갰어요. 그래서 자료에 패턴도 있고 유형들도 있어요. 이것을 세팅편과 프리편에서 배워볼 거예요. 세팅편에선 이것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배워볼 거고, 프리편에선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지 더 빨리 푸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다음에 설명도 유형별로 좀 쪼개봤어요. 그래서 설명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설명의 유형들엔 뭐가 있는지. 설명의 구성이나 패턴은 세팅편에서 배울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면 설명의 유형에 따른 풀이 방법, 빠른 풀이 방법을 프리편에서 배워볼 겁니다. 전략편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유형별로 나눠서 그 유형대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강의에서 계속 질문할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거 계속 질문할 거예요. 이 분수값 나왔는데 이 분수값 얼마예요? 요 유형 나왔는데 요 유형 어떻게 풀기로 했죠?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목표는 뭐다? 답하려고 계속 노력해 주세요. 답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답도 알려드리니까. 하지만 답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왜? 그래야만 끊임없는 출력이 반복돼요. 출력이 반복돼서 내 것으로 채워야 수 있다. 세팅편에서 배운 거 프리편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프리편에서 배운 거 전략편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세팅편에서 배운 거 전략편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기출풀이 할 거거든요. 기출풀이에서 세팅편에서 배운 거, 프리편에서 배운 거, 전략편에서 배운 거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체화될 때까지, 자동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 드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스스로 반복할 수 있도록 꽤나 많은 연습 문제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다음에 극한의 효율, 빈출되는 것만, 필요한 것만 위주로 가르쳐 드릴 거고, 범용성 있는 방법을 통해서 빈출 안 된 문제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빠른 사고로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이 빈출 안 된 문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제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강의만 들으면 끝나게. 우리 시간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쪼개서 학습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피셋에다가 복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의 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 강의 때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집중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딱 그 시간만큼만 열심히 들으면 복습 필요 없도록.
그래서 제가 실강생들, 인강생들에 대한 점수는 몰라서 실강생들에게 몇몇 물어봤더니 자신이 복습을 안 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의 점수가 올해 96점, 96점, 그 다음에 92점 받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강의만 들어도 끝나게 제가 준비해 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 때 제발 집중해 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의 세팅편, 풀이편, 전략편을 다 듣고 기출풀이는 직접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본인이 기출풀이를 하고 나서 리뷰를 해야 돼요. 근데 기출풀이 하고 나서 리뷰를 했더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제가 딱 제시를 해드려야 되죠. 한 개년도 기준으로 풀이랑 리뷰까지 합쳐서 6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다. 5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다. 5시간이 넘어간다? 그럼 강의 들으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더 빨리 끝내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5시간이 넘게 걸린다면 강의로 끝내시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와 리뷰까지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딴소리. 여기 네이버에다가 통하는 자료 해석이라고 검색하면 카페가 하나 뜰 거예요. 그 카페를 꼭 가입해 주세요. 꼭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꿀팁들도 적어놨고 그 다음에 기출해설도 다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기출해설도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카페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커리큘럼은 총 2가지로 등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개념 강의. 두 번째는 뭐냐? 문제풀이 강의. 그래서 여기서 개념 강의는 필수예요. 여러분이 제 커리를 따라오겠다라고 마음먹으셨으면 개념 강의는 다 듣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풀이는 선택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출풀이. 그 기출풀이가 적용편이라고 이름 적혀 있는데 만약에 스스로 기출문제 풀고 리뷰하는데 몇 시간? 5시간 넘게 걸리면 얘까지 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5시간보다 짧게 걸리시면 스스로 하시면 돼요. 혹은 리뷰하는 방법 모르겠다. 그러면 강의 들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모두 뭐다?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 강의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 강의 세팅편, 프리편, 전략편 총 3가지로 등분이 되어 있고 세팅편에서는 자료 해석을 풀기 위한 5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 핵심 역량이 뭐 자료를 보는 방법, 설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정보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 다음 뭐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습관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 역량을 먼저 키울 거고 다음에 프리편, 이 친구는 9월부터 10월에 진행이 되고 4가지 관점, 요 4가지 관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료 해석은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너무 힘들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4가지 관점을 학습할 거고 다음에 체크리스트라는 걸 숙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해석을 공부하다 보시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시간이 충분해도 100점을 못 맞을 수 있겠는데? 왜냐면 풀고도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률 100%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답률도 중요해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1월부터 12월의 전략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선 3가지 유형에 대한 접근 전략을 익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익히시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점을 가지기 위해서 문제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 세팅편 5대 핵심 역량 키운다 그랬어요. 그 핵심 역량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료 이해력, 설명 독해력, 정보 탐색력, 사칙 연산력, 프리 습관력이라고 적혀 있죠. 정보 이해력은 자료의 생성 원리와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 뭘 봐야 되는지, 자료를 이해하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설명에 대한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선 설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설명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재구성해야 되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정보 탐색력은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료와 설명을 어떤 식으로 연계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사칙 연산력, 말 그대로 사칙 연산이죠. 근데
그냥 사칙 연산이 아니라 자료 해석에 적합한 사칙 연산을 배워볼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숫자 감각이라는 것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숫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다음에 풀이습관력. 풀이습관력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 시간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 풀어야 되냐, 즉 최적화된 풀이습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디자인해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친구는 세팅편으로 가볼 겁니다. 빨간색만, 띠의 색깔만 바뀌었어요. 프리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량을 줄이는 4가지 관점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학습할 거냐면요. 제가 잘게 쪼개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자료 해석 문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면 하나의 자료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선지와 여러 가지 보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보기와 하나의 선지에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선지와 필요한 보기만 뜯어서 OX 형태로 학습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단계별로 정확히 유형 하나하나씩을 독파할 수 있도록, 유형 하나하나씩을 독파할 수 있도록 OX 형태로 구성해놨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야?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유형화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겁니다. 그 후에 체크리스트를 배워볼 건데 얘 뭐예요? 정답률 올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힌트들을 주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힌트들을 얻어서 풀이 시간도 한번 줄여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론 끝난 다음에 드릴이라 그래서 제가 약간의 연습 문제를 준비해 드릴 거예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뭐야? 반복 학습하셔서 체화까지 끝낼 수 있도록 우리 풀이편에서 진행해 볼 겁니다. 다음 친구는 전략편인데 얘는 3대 유형에 대한 전략을 학습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략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없는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올해같이 시험이 나온다면 시간이 널널하긴 할 거예요. 근데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 문제와 안 풀 문제, 풀 선지와 안 풀 선지를 좀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난이도 파악 방법을 먼저 배워볼 거고 그 후에 3대 유형, 일반형, 매칭형, 기타형에 대한 1턴, 여기서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2턴, 얘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학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험의 전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문제풀이인데 여기 적용편, 이 친구를 기출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모의고사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진행되는데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출문제 풀고 리뷰하는데 5시간이 넘게 걸린다. 요거 기준은 5급 시험 기준이에요. 5급 시험 기준으로 내가 기출문제 풀고 리뷰하는데 5시간 넘게 걸린다. 그러면 그냥 강의 들으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릴 거고 모의고사랑 마무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으면 그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타야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 총 6개가 있었는데 모두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초시생이다 그러면 정규 커리를 들어주시면 좋아요. 개념 강의 들으시고요. 기출풀이 선택입니다. 마무리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신이 만약에 제 커리큘럼을 탔던 재시생이다 혹은 작년에 합격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미라클 커리를 타주시면 돼요. 3월에 시작할 거고요. 4080 기출풀이 마무리로 끝나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얘는 목표 점수가 매우 높은, 그러니까 최소한 90점 이상 맞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요즘 추세를 보면 웬만하면 90점 넘겨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했거나 혹은 제 강의를 들은 재시생이 아니면 웬만하면 정규 커리를 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요 친구 누가 들어야 되냐?
아까 재시생 말씀드렸고 합격생 말씀드렸는데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올해 아니면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요거 들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합격할 수 있게는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합격한다까지는 확신은 못 드려요. 좀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합격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내가 올해 아니면 더 이상 안 볼 거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 4080 혹은 내가 피셋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 4080 들으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할 건데요. 요약은 뭐냐면 하면 오른다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올해 후기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왔어요. 첫 번째, 삼시생. 삼시생 하신 분이거든요. 작년까지는 제 커리를 안 타다가 올해 3월부터 제 커리큘럼을 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다? 56점에서 88점 맞으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저 될까요? 제가 웬만한 선생님 다 들었는데 이번에 삼시인데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 선생님 믿고 가면 되겠죠?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말을 했어요. 저 믿지 말고 본인을 믿어라. 대신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와 봐라. 그래서 88점. 썩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합격하기엔 충분한 점수거든요. 3월부터 시작했어요. 미라클 커리로. 그래서 여러분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친구 재시생이에요. 64점으로 시작해서 92점 받으셨어요. 자, 다음 친구도 삼시생인데 44점에서 88점 받으셨어요. 다음 친구는 재시생인데 72점에서 92점 받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5급 시험을 봤을 때 50점 받아서 되게 불안했다 그랬어요. 이분이 복습 안 하고 딱 실강만 쭉 따라온 분이에요. 복습 하나도 안 하고 실강만 쭉 따라왔는데 몇 점 받았다? 92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의 때 집중하셔서 강의 때 열심히 들을 생각하세요. 복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의 때 열심히 들으려고 열심히 따라오려고만 생각하셔도 제가 점수 쭉쭉 올려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강의 때 집중하셔라 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멘트 치면서 우리 세팅편 혹은 4080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6년 7월까지 들어야 되는 마무리 인사입니다. 자, 오늘도 통하였느냐? 그러면 세팅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